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청주까지도 왔는데 여러 가지 발언들이 또 논란이 되고 있고 화제가 되기도 있어서 우리가 하는 거는 현금이고 민주당이 하는 것은 약수금이다라는. 소위 현금은 뭐 바로 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대통령 보유를 한 정당이기 때문에 쓸 카드가 굉장히 많다. 그 신용도가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인 거죠.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 다 아셨을 거예요. 제발 좀 써주세요. 말씀은 맞는데 예. 제발 써달라는 거예요. 네, 바로 그걸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민생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그 일이라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맹탕 말잔치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 때문이거든요.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권을 쇄신하는 데에 쓰여졌으면 좋겠다. 인적 쇄신 지금 얘기 말씀하셨고 몇 선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런 얘기지만 해당 사항이 될 수도 있겠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토크 한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다가 이거 청주까지도 왔는데 여러 가지 발언들이 또 논란이 되고 있고 화제가 되기도 있어서 오늘 그 얘기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한 두 분 모시고 리얼토크 한판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 정치특별위원장,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굉장히 지금 이제 바쁜 시기에 돌아가고 있는데 예. 시간 할애해 주셔서 두 분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불러줘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두 분 케미가 굉장히 잘 맞아가지고요. 예. 시청자분들께서 좀 괜찮다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예. 입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예.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한동훈 비대위 출범 효과는입니다. 이게 참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 녹화날 기준으로 오늘 청주 그렇습니다. 왔다 갔으니까 요 네. 얘기를 먼저 좀 나눠보는데 네. 현장에 계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현장에서 현장 분위기 잠깐 좀 소개 현장에서 좀 거의 한 3시간을 제가 있었는데 도당 신년 예. 인사, 예. 신년 할애식인데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면은 거기가 1,000명 장애인 스포츠센터에서 예, 했는데요. 자리가, 이 좌석이 1,000명의 수용 인원을 갖고 있는데요. 대략 한 1,700, 800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포함하면은. 네, 물론 뭐 2,000명이 왔다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입니다만은 저희가 놀란 것이 당원들이 3분의 2는 당원인 것 같고요. 예. 3분의 1 정도는 이 당원이 아는 분들이 한동훈을 보러 왔다라고 하는 궁금해서. 분들, 실제로 이제 그런 것이 상당한 긍정적인 저희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이제 시그널이 되는 것이죠. 아유, 한동훈 뭐 청주에 왔네,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거기 스포츠센터에 모인 분의 3분의 1은 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전직 기자셔서 그런지 네. 뭐 말씀을 여쭤봐도 다 타임라인을 맞춰가지고 언제부터 어디까지 해서 예. 서론, 본론, 변론. 예. 그런 상황. 네. 그런데 어차피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되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발언이 화제거리가 된 발언이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현금하고 약속어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참 그 흥미있는 비유를 했죠. 우리가 하는 거는 현금이고 민주당이 하는 것은 약수금이다라는. 소위 현금은 뭐 바로 쏠 수 있는 거. 그렇습니다. 네, 그 저는 바로 앞자리에 있어서 유난히 유심히 또 메모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보유한 정당이다. 즉 집권당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집권당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100일 남짓돼 있는 총선에서 우리 당은 집권당이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된다. 즉 우리가 펼치고 있는 정책이 가장 표를 줄 수 있는 유권자들의 가려운 것을 긁고 어려운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민생 해결이라면은 그거는 집권당으로서 최대한
그렇게 풀겠다. 현금이라는 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직접 푸는 것이죠. 예. 민주당이 이것 하겠다 저것 되겠다 하는 것은 아무리 국회의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어도 그런 집권당이 아니기 때문에 차기 다음 이 정권을 잡으면은 해야겠다라는 것이고요. 현금이냐 약속금이냐는 것은 대통령 보유를 한 정당이기 때문에 쓸 카드가 굉장히 많다. 예, 우리는 뭐 추가 경정 예산이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가능하고요. 이게 제가 경제 파트의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마는 예산도 다음 년에 쓸 것을 미리 끌어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 여러 가지 융통성을 발휘해서 민생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집권당으로서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표현으로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읽혀집니다. 워낙 한동훈 위원장이요 비유를 잘하고 말씀 잘하시기 유명한데 현금과 약속금까지 끌어당길 줄 몰랐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본질적으로는 맞죠. 이 야당에서 약속하는 거는 당장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권을 뭐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건 약속금이 맞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 신용도가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인 거죠. 또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맞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현금을 써야 될 때 안 쓰고 엉뚱한 데 가서 쓴단 말이에요. 그 국민들은 왜 그렇게 해외 자주 나가냐고 묻잖아요. 왜 어디서 그런 명품백을 받냐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을 필요로 하는 꼭 필요한 현장이 있어요. 예? 그렇죠. 오늘 청주에 오셔서 자영업자들을 만나고 가셨다면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 다 아셨을 거예요. 제가 만나본 자영업자들은 요즘 무덤 같대요. 예, 이게 진짜 절박한 소리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현금을 안 쓰고 있어요. 어디 가서 쓰는 겁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현금 갖고 있는 거 맞아요. 맞는데 그 현금을 집행할 때 집행해야 되고 써야 될 곳에 써줘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지금 한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겁니다. 예, 현금 갖고 있는 거 맞아요. 제발 좀 써주세요. 말씀은 맞는데 예. 제발 써달라는 거예요. 청주에 오셨으니까 현찰로 쓸 곳이 얼마나 많아요. 행동에는 그러나 조금 문제가 안 하고 있잖아요. 엉뚱한 데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듣고 네, 하셨습니다. 저희 지금 우영렬 후보 말씀 중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동의. 네, 바로 그걸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집권당으로서 이 한 20년 전에 총선을 앞두고 모 정당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발권력은 이제 한국은행에 중앙은행에 있는 거거든요. 예, 중앙 정부가 한국은행을 통해서 발권력, 즉 돈을 찍어내다시피 해서 민생에 도움이 된다라고 물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제 또 어려운 또 이 상황이 벌어지지만 총선 득표를 위해서 발권력을 동원한 그런 사례가 꽤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한동훈 장관이 현금으로 얘기를 하는 게 현금을 더 발권력을 동해서 찍겠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또 방법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집행하느냐도 집권당은 당연히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민생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두에 민생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그 일이라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또 한 가지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 이제 비대위원장이죠. 자꾸 법무부 장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좌우의 중간지대 딱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은 실제로 현실 대에는 없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왼쪽에서 해답을 찾아야 될 것이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오른쪽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기계적인 그 중간 그 계층들이 무엇을 생각하지 이런 거는 뜨뜻미지근한 해답이 아니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민주당보다도 더 왼쪽에 있는 정의당이라든가 진보당이라든가 이런 분들 지지하는 분들의 해법을 그대로 수용을 할 것이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 그것도 아주 뭔가 목소리가 센 부분에 대한 그분들의 해법을 절적으로 수용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 적절한 그 판단과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뜨뜻미지근한 중간 부분에서 항상 해답을 찾으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되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이 민생에 도움이 되는 건가를 확실하게 집행을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현금과 약속금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자영업자라든가 정말 아주 어려움에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의지 표현이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봅니다. 마침 말씀을 잘 주셨는데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왔다 가시고 나서 민주당 충북도당에서 논평을 냈더라고요. 맹탕 말잔치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가를 우리 하셨던데. 김동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이제 굉장히 길게 하시는데 예, 예, 좀 예. 압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많이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예. 지갑을 딱 꺼냈는데 현찰이 없어요. 아하. 실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그런 거예요. 기업들이 법인세를 내고 싶어도 낼 돈이 없어서 못 내요. 아하. 장사가 해외에서 장사가 그만큼 덜 됐어요. 자영업자들이 세금 내고 싶어도 낼 돈이 없으니까 예. 세금이 안 거쳐요. 예. 그래서 국가에서 이걸 적절한 곳에 집행을 하고 싶어도 지갑을 열었는데 지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쓸 거예요? 못 쓰죠. 지금 집권 여당이 처한 상황이 그런 겁니다. 예? 윤석열 정권이 갖고 있는 지금 최대의 난제가 그런 거예요. 쓸 곳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해외는 왜 자꾸 가요? 그만 좀 가시라고 말씀 좀 하세요. 그 돈 가지고 자영업자들 고통을 덜어주는데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게 맞다. 해외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사실 크게 할 말씀이 없을 겁니다. 없어요. 예컨대 김건희 여사 뭐 이 얘기를 지금 합니다마는 아니 이 지난 정권에 문재인 그 대통령의 부인 부인의 김정숙 여사인가요? 이제는 또 이렇게 이 매스컴을 자주 안 나오시니까 김정숙 여사의 인도의 타지마할 그 건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과 인도에 국빈 방문을 해서 2달인가 전에 갔다 왔는데 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김정숙 여사만 갔다는 거 아닙니까? 몇몇 그 수행 그 분들을.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무슨 조그만데 행사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 대통령 전용기 1호를 하고 몇몇 분만 전용기를 타고 갔는데 거기서 찍은 타지마할 사진이 그분이 갖고 있는 뭡니까? 버킷리스트의 상당 부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꼭 가고 싶어 하는 버킷리스트. 그러니까 예컨대 해외를 왜 이렇게 자주 나가냐 하면은요. 우리가 지난 정권하고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가 딱 하나 타지마할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타지마할처럼 개인적인 용무로 간 게 드러난 게 있나요? 다 공식적인 그리고 사실 윤 대통령의 지금까지 성과 중에서 가장 잘 높이 나오는 게가 외교 성과입니다. 이게 반론을 듣다 보니까 진도가 못 나가가지고 얘기는 정리가 할까요? 아니면 정리하시죠.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딱 결정됐었을 때 민주당 분위기가 어땠는지가 궁금한. 저는 이제 뭔가 좀 국민의힘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겠구나 하는 이런 위기감과 또 어떤 면에서는 그래 저기가 먼저 변하면 민주당도 변화의 요지가 생길 것이다. 이게 이제 저의 솔직한 심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개혁 행보는 별로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다. 예,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로 맹탕이라고 보시는군요. 예,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이 비전으로 제시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평가예요. 그래서 저는 썩 그렇게 성공적인 인적 쇄신 혹은 당내 혁신을 이뤄내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게 저의 솔직한 느낌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열흘 됐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한 게 이제 열흘 남짓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금 상황에서 맹탕이라고 표현하시는 거는 조금 과한 측면이 있고요. 이제 컨텐츠는 이제 지금부터 보여주는 거죠. 청주에 와서 아까 현금 얘기를 한 거는 저는 굉장히 의문심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절에서 현금 약속금 비유를 했구나라는 것이 이제 곧 공관위가 출범을 하고 비대위와 공관위가 총선을 향해서 함께 두 바퀴가 굴러가면 어떤 현금이라든가 그 가용성 자금, 가처분 소득만 해도 문재인 정권하고 지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하면은 이제 콘텐츠는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충북에 그냥 지원 사격 막 돈 보따리 그냥 쌀자루로 막 갖다가 기대가 돼요. 네. 기대가. 이런 얘기도 이렇게 말을 해놨다가 이걸 못 지키면 다시 부메랑으로 고스란히 돌아오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요 마이크를 딱 잡은 한동훈 위원장이 첫 마디가 그렇습니다. 충북 마음을 얻는 것이 대한민국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첫 마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북을 본인이 그런 연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겠지만 아마도 충북 또 청주 우리가 사는 이곳의 이 행보는 그냥 쭉 대한민국을 다니는 광폭 행보의 일종이 아니라 충북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 이것은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지금 보면은요, 제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 얘기를 했었었는데 대전 갔다가 대구 갔다가 울산 갔다가 광주 갔다가 오늘은 그렇습니다. 청주까지 네. 그야말로 광폭 행보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광폭 행보에 대한 평가부터 여당이시니까 먼저 짧게 한번 주신다면. 광폭 행보는 지금 비대위원장은 사실 법률적인 당 대표입니다. 예. 취임 이후에 국립 그 동작동 현충원을 뿐만 아니라 대전 현충원을 거쳐서 광주 5.18 그 망월동 묘역에 참배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당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광주 5.18 묘역도 다른 지방에 비해서 먼저 갔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이 그 국민 동서 화합이라든가 이런 걸 염두에 두셨을 거고요. 이 광폭 행보는 이제 총선을 앞두고는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리고 빠른 그 시일 내에 전국적인 그 정치 무대의 데뷔 무대다 하는 얘기인데요. 오늘 청주 얘기를 제가 짧게 더 청주하고 상당한 인연이 있다고 얘기를 그 하시더군요. 청주 수동성당을 다녔다. 거기에 유치원에 다녔는데 아마 유치원을 나랑 같이 다닌 분들이 이 수많은 청중들의 계신지도 모르겠다. 관계가 참 무량하다라는 것을 청주의 그런 그 연결된 무심천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요. 무심천 뚝방길을 걸어서 모충동 운호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제 옛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이웃분들이 혹시 여기 와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충북에 관련된 얘기를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뭡니까? 충북 청주에 와서는 충북 지역의 민심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까지 자기가 본인이 다잡고 충북에 대한 총선 승리를 위해서 기폭제가 되겠다. 그리고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 지역이다. 왜?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곳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역에서 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느냐면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 때문이거든요. 이건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비슷한 것 같아서 같이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충북 지역에 사실 충북 지역 주민들께서는 저쪽 뭐 TK나 PK 혹은 수도권의 어떤 분이 공천을 받아서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느냐도 궁금하지만 사실 우리 지역 8개 선거구에 누가 나가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역의 8개 선거구 가운데 딱 반 나눠져 있잖아요. 국힘 반, 민주당 반인데 그렇죠. 어떤 분이 실제로 공천을 받게 될지 누구는 컷오프가 될지 실제로 컷오프가 된다고 한 부분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신당 때문에 또 걱정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한동훈 비대위 혹은 공관위 부분이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물갈이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인재 영입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다 뒤바뀌는 거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지금 아주 앵커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른바 용태론, 물갈이론 이게 공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물갈이론, 용태론이 현실화될 수가 있고 더 가속 페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에 8개 지역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른바 3선급 이상 된 분이 3분 계십니다. 뭐 아마 다 아실 거고요. 이 3분들 중에 한두 분은 아마도 그 용태론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관위원장이 지금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50. 그죠? 연배로 따지면은 공관위원장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3선, 4선, 5선 한 기존 정치인에서 찾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정설이라면 물갈이 폭은 넓고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의 누구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 충북에서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민주당도 또 다선 의원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혹시 상대당입니다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젊고 공관위원장 혹은 공관위원들이 젊은 피로 포진이 된다면 충북 지역의 국힘 정치인들 중에서 혹은 지역 중에서 많이 좀 흔들리거나 영향을 받을 지역 혹은 뭐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우선 우리 충북 지역이 사실 좀 정치인의 평균 연령이 높아요. 높으시죠. 사실. 많이 높아요. 민주당도 약간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훨씬 더 좀 젊어져야 된다. 그래야 충북이 더 역동적인 그런 저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공관위를 먼저 구성을 하시면 먼저 좀 과감한 그런 혁신, 인적 쇄신이 좀 선행되면 제가 박수 많이 쳐드리겠습니다. 인적 쇄신 지금 얘기 말씀하셨고 몇 선 얘기를 주셨으니까 지금 굳이 거론을 하면 청주 상당히 정우택 부의장이 일단 선수가 높고요. 동남 사군의 박덕금 의원께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쪽 제천 단양의 엄태영이면 초선인데 그 옆에 충주 이종배 의원도 그렇습니다. 선수가 높으시구나. 삼선일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연배도 많으시고 선수도 높으면 네. 죄송한 얘기지만은 해당 사항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용기 있는 정치인이라면 스스로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아직 내려놓겠다는 말씀들을 안 하시니까 그러면은 좀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폭 행보를 하면서 그런 에너지가 저는 정치권을 쇄신하는 데에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큰 변화가 우리 대한민국 정치 판에서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병원 위원장님께서는 지금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바람직한 분위기다. 예, 결론적으로 그렇게 저는 그 긍정적이라는 걸 것이고요. 지금 유행률 후보 말씀하신 새바람 반드시 필요하다. 충북에서는 특히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젊은 후보고 저도 이제 처음 도전하는 입장이니까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세요. 이 지금 물갈이론하고 충북하고는 조금 연계해서 이른바 TK, PK 국민의힘이 절대 강사인 데는 아마도 3선 이상 중에서 다시 출마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충북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지역은 아마 선별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이런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3선 이상이라고 다 영퇴를 하시오. 또 수도권 어디로 험지로 가서 살아 돌아오면 우리 편 뭐 이제 떨어지면 뭐 이렇게 할 텐데 선별적인 적용이라 하면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신망이 있는 분들은 그대로 둬서 또 정치 신인들이 8개 지역에 다 나오면은 그것도 물론 그게 더 플러스 요인이 될 수가 있고 하는 것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한두 분은 그거의 그 경험으로서 진두지휘할 용장, 맹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북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공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쪽으로 기우는 것만큼 다 좋은 건 아니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셨고요. 지금 정치 시계, 총선 시기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두 분께서도 진짜 소위 말해서 발바닥에 땀나도록 돌아다니는 시간이실 텐데 우리 리얼토크 한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끝내기 한 판으로 일단 오늘 시간 정리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예, 위원장님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청주를 방문해서 청주에 연관된 어린 시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얘기고 앞으로 청주에 대한 미래를 함께하겠다는 저는 의지 표현으로 읽혔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그리고 총선에 출마할 저처럼 열정과 패기를 있는 그런 후보들의 가는 길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요 청주가 바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청주는 분명히 변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일 선임 행정관님도 끝내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가 혐오와 저주의 언어에 의해서 오염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이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양당이 혐오와 저주를 끝내는 이런 정치가 좀 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지층들도 이 혐오와 저주 속에서 갈라지는 게 아니라 화합하고 상생하는 이런 정치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올 4월 총선에서 반드시 그게 실현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한판 진행하면서 여러 정치인들도 뵙고 좋은 말씀도 듣고 그럽니다만 한결같이 제가 바라건대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좀 여쭙는 것은 도민과 시민들이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좀 정치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함께 가지고 사실은 정치 토크에서 정치 얘기가 적게 나올수록 더 좋은 세상인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리얼토크 한판이 펼쳐지게 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다 함께 리얼토크 한판!